자, After the War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쟁 후에 케인즈주의 경제학자들은 두 가지 접근 방법을 섞었다 그랬죠. 그래서 가정을 해볼 때 경제가 일단 침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경제가 침체일 때 공장과 노동자는 일거리가 없죠. 아이들 하겠죠. 그럴 때 정부가 돈을 더 쓰고 세금을 더 쓰거나 아니면 세금을 줄여줍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요를 높이죠. 그렇죠? 세금을 감면해주면 소비자 손에 돈이 더 많으므로 돈이 더 많이 주어져 있으므로 수요를 늘립니다. 경제에서. 수요가 늘어나면 회사는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죠. 이미 불경기였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너무도 많은 실업 노동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추가 수요, 노동자에 대한 추가 수요겠죠. 노동자에 대한 이 추가 수요는 그래서 만족되어질 수 있습니다. 뭐 없이도요? 바로 비용을 올리는 것 없이도요. 회사 입장에서 비용을 올리지 않고도 노동자에 대한 추가 수요는 만족이 되죠. 이것이 케인즈주의의 경제입니다. 레이더 나중에 이제 나중에 되면 그래서 older factories. 자, 이것이 케인즈주의의 경제. 여기서는 지금 정부가 지출을 한 거죠. 정부가 지출을 하거나 아니면 세금을 감면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이게 케인즈주의의 경제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해서 경제를 다시 살리면 모든 공장들은 운영이 될 거고 모든 사람은 고용이 되겠죠. 이렇게 모든 공장에 돌아가고 모두가 고용된 상태, 바로 이것이 고존주의 경제인 거죠. 뭐라는 상태? 고존주의 경제의 완전 고용이라는 상태죠. 이때가 바로. 물론 이 완전 고용이라는 상태는 우리가 결국 마침내 장기적으로는 도달해야 하는 그 지점인 거죠. 그게 바로 완전 고용인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경기가 침체일 때 정부가 개입을 해서 수요를 늘리고 그렇게 해서 노동자들이 다 고용이 되고 회사가 더 많이 만들어내고 그 물가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케인즈주의 경제. 이해 가셨죠? 이렇게 해서 살려놓으면 결국 나중에는 모든 공장이 다 운영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고용되는 상태가 오게 되는데 이 상태가 바로 고전 경제학의 완전 고용인 겁니다. 바로 그 완전 고용 상태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도달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만약 정부가 수요를 밀어 올리려고 노력한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이제 이 상태에서 완전 고용이 일어난 상태에서 그때 또 정부가 수요를 증진하려고 노력을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Because the economy is running at full capacity. 이미 이때에는 경제가 완전한 역량으로 최대 역량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제는 다른 어떤 추가 상품도 만들 수가 없고 추가 수요는 단지 물가를 올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뒤늦게 정부가 개입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케인즈주의 경제의 요점은 대절리합니다. 바로 이렇게 장기간이 되기 전에 장기적이 되기 전에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돕기 위해서. 알겠죠? 장기적으로 다 나빠질 때까지 놔둔 뒤에는 이미 그때는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라고 케인즈가 말한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다시 한번 전후에 케인즈주의의 경제학자들은 두 가지 접근 방법을 섞었는데요. 바로 경제가 침체가 되게 되면 정부가 돈을 더 쓰거나 세금을 줄이죠. 돈을 더 쓰거나 세금을 줄이면 이게 경제에서 수요를 늘리고 그러면 회사는 더 많은 걸 생산하며 더 많은 노동자가 고용되겠죠. 자, 이때 이미 너무도 많은 실업 노동자가 있기 때문에 추가 수요, 공장에서 원하는, 회사에서 원하는 노동자에 대한 추가 수요는 만족되어질 수 있습니다. 뭐가 없이도 비용을 올리지 않고도.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케인즈주의 경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해서 경제를 살려놓으면 나중에는 모든 공장은 작동되고 있을 거고 모든 everyone은 is employed, 고용되어져 있겠죠. 바로 이렇게 모든 공장이 다 돌아가고 있고 모두가 고용된 이 상태, 이것이 고전주의 경제의 완전 고용이라는 상태입니다. 완전 고용이라는 그 고전주의 경제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완전 고용은 어쨌든 여러분이 마침내 장기적으로 도달을 하게 되는 바로 그런 상태, 정부가 초기에 개입했기 때문에 완전 고용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만약 정부가 수요를 뒤늦게
수요를 촉진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때는 이미 경제가 완전한 최대 용량에서 운영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는 다른 어떤 추가 상품도 만들 수가 없을 거고요. 그러면 수요가 그때 뒤늦게 수요를 만들어냈는데 그 수요를 충족시킬 추가 상품을 그 경제가 더 이상 만들어낼 수 없으면 이 추가 수요는 결국 가격만 올리게 되겠죠. 그러므로 케인즈주의 경제학자들의 요점은 대절 이하였던 겁니다. 바로 이렇게 뒤늦게 정부가 수요를 올려서 장기적으로 나중에 가서 수요를 올려서 경제가 완전 최대 용량으로 운영되고 있을 때 수요를 올려서 더 이상 상품을 만들어낼 수도 없는 상태의 수요를 올리게 되면 추가 수요는 가격만 올리게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결국 장기적인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정부는 must step in, 개입해야 된다. 돕기 위해서. 그게 장기적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리는 이미 다 죽은 뒤죠 라고 케인즈가 말했던 겁니다. 이해되셨죠? 다음 문단. In reality, 사실상 the shift from the Keynesians to the classical economy, 케인즈주의에서부터 고전주의 경제학에 걸쳐서의 이 변화는 is gradual, 점진적이었습니다. The economy doesn't suddenly go from prices being completely level to them rocketing. 경제는 갑자기 가지 않습니다. 경제가 그렇게 갑자기 막 이동하지 않습니다. suddenly go, 갑자기 가지 않습니다. 어디서 어디로? from A to B죠. 자, 이 from A to B에서도요, 이번에도 또 의미상의 주어 쓰고 from의 목적으로 동명사 온 겁니다. 그 뒤에. 그러면 너는 해석 어떻게 해야 되겠니? 가격이 완전히 레벨은 평평한 거, 이 수준, 그쵸? 평평한 게 레벨이죠. 따라서 가격이 프라이스에서 물가가 완전히 평평한 것에서, 즉 물가가 완전히 안정된 것에서 이 말입니다. 물가가 완전히 안정됐던 것으로부터 from A to B, to 다음에 댐도 전치사 to의 목적어 로켓팅의 의미상의 주어로 댐을 쓴 거죠. 이 댐도 물가, 프라이시스를 가리키죠. 자, 따라서 실제 경제는요, 갑자기 물가가 완전히 안정된 것에서 물가가 로켓팅, 하늘 높이 치솟는 것으로 갑자기 가지는 않습니다. The New Zealand economist Bill Phillips, 뉴질랜드의 경제학자 빌 필립스는 studied actual patterns in the economy, 경제에서 실제 패턴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found a smoother relationship, 더 부드러운 관계를 발견했죠. 물가 상승의 부드러운 관계, 막 갑자기 하늘 높이 치솟가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관계를 발견했죠. When unemployment was high, 실업이 높을 때, indicating a lot of unused resources in the economy, 실업이 높다는 뜻은 뭘 암시하는 거죠? 많은 unused, 사용되지 않은 resources, 자원, in the economy, 그 경제 안에 고급 인력이, 노동자들이 놀고 있는 것이니까 사용되지 않은 자원을 나타내는 거죠. 실업이 높다는 것은. 실업이 높을 때. 그래서 실업이 높다는 건 공장도 돌고 있지 않고, 그쵸? 인력이나 공장이 돌고 있지 않으니 공장에서의 그 자원들도 지금 방치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 경제에 사용되지 않은 많은 자원이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실업이 높다는 건 바로 이 실업이 높을 때 된 그때. Inflation, how fast prices increase. 인플레이션이란 뭐냐? 즉 얼마나 빨리 물가가 오르느냐.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인데, 이런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은 tend to be low,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봤었을 때 실업이 높으면, 그쵸? 실업이 높으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은 낮아진다 그랬죠. 물건값이 떨어지니까. When unemployment was low, 반면에 실업이 낮을 때에는 인플레이션은 tend to be high,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There was a curve, 곡선이 있다. There was는 곡선이 있었다. 이렇게 linking the two extremes, 두 개의 극단을 연결하는 곡선이 있었습니다. 즉, a bit less unemployment came with a bit more inflation. 약간 더 적은 실업이 오게 됩니다.
뭐와 함께? 약간 더 많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둘 사이에 이 실업과 물가 사이에는 서로 실업과 물가 이 두 극단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곡선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더 적어진 실업률은 약간 더 높아진 물가. 실업이 높으면 물가가 낮아진다 그랬으니까 실업이 더 적어지면 물가는 더 많아지겠죠? 이렇게 인플레이션의 속도는 더 높아지겠죠? 바로 이런 서로 둘을 연결하는 곡선이 있게 됩니다. 약간 더 작아진 실업은 뭐와 함께 온다? 약간 더 많아진 인플레이션과 함께 온다. 더 필립스 커브, 이게 바로 필립스 곡선이죠. 이게 바로 그쵸? 실업이 높으면 물가가 낮아지고 실업률이 낮아지면 물가는 올라간다는 거. 이게 바로 필립스 곡선인데 이것은 became another part of the Keynesian system. 케인즈주의 시스템의 또 다른 부분이 되었습니다. and 그리고 it provided important guidance. 필립스 곡선이죠. 이시 가리키는 것은. 이 필립스 곡선은 중요한 지침을 제공해 줍니다. 누구에게? For government policy. 정부 정책에게. If the economy was depressed. 만약 경제가 침체가 되었을 때 government could spend more. 정부는 더 많은 돈을 쓸 수가 있죠. 정부가 더 많은 돈을 쓰게 된다는 것은 cutting unemployment. 바로 실업을 축소한 거죠. At the cost of higher inflation. 근데 실업을 축소하게 되면 어떤 비용을,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죠? higher inflation. 물가는 더 높아진다 그랬죠. 더 높아진 물가 상승을 비용으로 치르고 실업을 삭감하면서 돈을 정부가 더 쓸 수 있습니다.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으로는 if the government was running too fast. 만약 if the economy was running too fast. 경제가 너무 빨리 돌아가고 있으면 과열된 거죠. 과열되고 있으면 so that 그래서 inflation was high. 경제가 과열되면 물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물가가 높아졌으면 then 그때 the government should reduce spending. 그때는 정부가 지출을 줄여야 되겠죠. 혹은 세금을 올리겠죠. 같은 말입니다. to slow it down. 그것을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Keynesian economics seemed secure. 케인즈주의 경제학은 아주 확고해 보입니다. 단단해 보입니다. when 어쨌을 때 그때가 1971년인데요. 프레지던트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 이 사람은 뭐한 사람이죠? Whose Republican Party. 닉슨 대통령의 공화당이죠. 공화당이 was often 종종 wary of wary of는 뭐뭐를 조심하다. 종종 케인즈주의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었죠. 케인즈주의를. 피들은 만지작거리다. 만지작거리면서 무엇을 가지고 만지작거렸죠? 세금과 지출을 가지고 만지작거리는 그런 케인즈주의 알겠죠? 세금이나 지출을 가지고 만지작거리는 그걸 가지고 손을 대는 케인즈주의에 대해서 종종 경계를 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 said. 그런데 이렇게 말했을 때 이제 확고해졌죠. 케인즈주의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던 조심하고 있던 닉슨이 공화당이 조심하고 있었는데 그 공화당 출신의 닉슨 대통령이 I am now a Keynesian. 나는 이제 케인즈주의자야 라고 말을 했을 때 케인즈주의의 경제학은 아주 확고해졌겠죠. Despite some ups and downs. 몇몇 상승과 하락에도 불구하고 the decades 그 수십 년이죠. Following the Second World War, 2차 세계대전, following은 after의 뜻이라 그랬죠. 2차 세계대전 후에 그 몇십 년은 이 말이겠죠. 그 몇십 년이 주어 hadn't seen a repeat of the terrible depression of the 1930s. 어쨌든 2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몇십 년 동안은 1930년대의 그 끔찍한 디프레션, 침체의 반복을 목격하지는 않았습니다. Economies grew steadily. 경제는 꾸준히 성장했고 brought rising living standards. 오르는 삶의 기준을 초래했죠. 생활 기준도 높아졌죠. 하지만 in the 1970s, 1970년대에 Keynesian economics, 케인즈주의 경제학은 lost its shine. 그 빛을 상실합니다. Economists questioned. 경제학자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whether인지 아닌지 의심합니다. 경제학자들이. Keynesian
policies really were responsible for the good economic performance. 정말 케인즈주의의 정책이 진짜로 이 좋은 경제적 성과에 책임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경제가 잘 돌아간 게 케인즈주의 정책을 썼기 때문이냐라고 인지 아닌지를 경제학자들이 의심하게 된 거죠. Perhaps 아마도 too much government spending, 너무 많은 정부 지출은 was caused, 유발하고 있었습니다. Economics, 경제체제가 to become more unstable, 오히려 더 불안정해지도록 유발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Perhaps 아마도 뭐함으로써 by pushing up inflation, 정부가 지출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물가 상승을 밀어 올리면서 New Schools of Economics, 새로운 경제학 학파가 emerged, 출현했습니다. 이 that은 새로운 경제학 학파를 부연 설명하죠. 이 that이. 자, 어떤 경제학파가 새로 emerge, 출현했냐? attacked Keynesianism, 케인즈주의를 공격하는. We'll come to them, 우리는 그들을 만나볼 겁니다. 어디에서? 챕터 29과 30, 29장과 30장에서 주로 이들이 시카고 학파였었죠. Many of their ideas, 그들의 사상 중 다수는, 자, 케인즈주의를 공격한 그들의 사상 중 다수는 were in tune with, be in tune with는 뭐뭐와 조화 이루었다 이 말이죠. 조화를 이루다 이 말이죠. 그들의 생각은 무엇과 조화를 이루었냐면 the older tradition of economics, 경제학의 더 오래된 전통과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경제학의 그 더 오래된 전통은 that Keynes had attacked, 케인즈가 공격을 했던, 비판적이었던 것이죠. The classical theorists, 고전적 이론가들은 were about to strike back. 그러면 다시 바로 케인즈가 공격했던 그 전통적인 경제학 고전 이론가들이, 클래시컬 티오리스트들이, 이 이론가들이 be about to 부정사 다시 공격을 할 예정이었던 거죠. 다시 스트라이크 백, 대받아치다, 대받아칠 예정이었다 이 말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케인즈 이제 끝냈고요. 29, 30장에서는 그래서 다시 이 고전적 이론가들을 다시 만나볼 수 있겠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